안녕하세요. 영어 고민해봅시다의 감독영어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잘못 알고 있는 영어, 수동태입니다. 학교에서 저희가 수동태를 어떻게 배웠냐면요. 주어와 목적어의 순서를 바꾸고 그 다음에 뒤에 by를 붙인다. 무슨 이렇게 배운다. 무슨 사랑이 짝대기도 아니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뭐 수동태 만들어봐 아니면 이 책은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다 이런 말을 해봐 라고 하면 머릿속에서 막 사랑의 작대기를 긋고 있어요. 이렇게 동사가 뒤로 앞으로 와야 되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주어 목적어는 순서가 바뀌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예, 완전 엉터리예요. 엉터리. 예, 저도 이렇게 학교에서 수동태를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이렇게 엉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답답하죠. 학교에서 왜 이딴 식으로 영어를 가르치는지 선생님들 보면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같기도 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배웠다고 똑같이 가르치는 거 보면 답답합니다. 예. 영어의 수동태라는 문법은 없어요. 이거 우리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영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물론 남의 나라를 말을 이해를 하려면 뭐 여러 가지 부연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특히 이제 쓸데없는 사족이죠. 사족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수동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 문법에 수동태라는 건 없어요. 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냥 지어낸 얘기예요. 지어낸 얘기. 문법책 쓴 사람들이 쓸데없이 만들어낸 얘기가 이제 문법 수동태입니다. 제가 막 흥분하고 있는데 억울하잖아요. 이게 쓸데없는 영어를 우리가 배워가지고 괜히 영어가 어렵게 됐다. 영어에 대한 울렁증이 생기거나 뭐 영어가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쓸데기 없는 문법 영어 때문인데 수동태라는 건 없어요. 개념이. 그러면 수동태를 이렇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 동사의 완료형을 제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영어의 동사는요. 지금 머리가 지끈지끈해지는 분들 계시겠지만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영어를 진지하게 배우겠다. 영어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정확하게 잡아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쭉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어 동사는 과거형 이외에도 완료형이라는 게 있어요. 특이한 게 있죠. 완료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build, 건설하다 짓다라는 build 동사가 있으면 지었다는 built, 뭐 여기까지는 쉽게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냥 외우면 되니까 build, built 이렇게 외우면 되니까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 완료형이라는 게 있어요. 또 과거형 다음에. 그러면 build 동사의 완료형은 built입니다. 근데 built가 뭐냐? built의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암기를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 선생님도 이게 built 완료형의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이해를 안 시키고 그냥 뭐 수동태다 아니면 뭐 시제 중에 완료형이 있는데 그때 쓰는 거에 그게 완료형이야 이렇게만 알려주니까 학생들이 이제 갈피를 못 잡는 겁니다. 이 완료형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동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동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뭐 때린다의 수동은 맞는다겠죠. 짓는다의 수동은 지어졌다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쓴다의 완료형은 수동의 의미를 갖는 완료형은 쓰여진다가 될 겁니다. 사용한다의 완료형은 그 수동의 의미는 사용된다가 일 거고요. 뭐 때렸다의 수동은 맞는다고 말을 했다의 수동은 듣는다일 겁니다. 이런 의미를 갖는 이런 것들이 수동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데 영어 동사의 완료형은 수동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짓는다의 수동의 의미는 지어진다겠죠. 그런데 지어진다의 영어의 형용사는 지어진입니다. 개념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다시 우리말의 형용사는 기본형이 이제 뭐뭐 하다라는 게 이제 기본형인데 heavy 이러면 무겁다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영어의 형용사는 무겁다라는 형용사는 없어요. 영어의 형용사는 무겁다라는 형용사는 없고 무거운이라는 것만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무거운이 무겁다가 되려면 앞에 비동사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is heavy 또는 are heavy라고 붙여줘야만 이게 무겁다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의 형용사는 무겁다라는 건 없어요. 그냥 무거운만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build, 짓다라고 돌아와서 영어의 동사 build는 짓다인데 built는 지어진다가 아니라 지어진이에요. 네,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영어 동사의 완료형의 의미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동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build, 짓다의 완료형 built는 지어진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영어의 형용사는
무겁다가 아니라 무거운, 이게 형용사예요. 그래서 build가 built가 되면, 완료형이 되면 수동의 의미를 갖는, 그래서 짓는이 아니라 지어진, 이게 수동의 의미죠. 그리고 수동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어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build, 짓다의 완료형 built는 지어진다가 아니라 지어진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어진다라고 할 거면 앞에 다시 is나 are를 붙여줘야지 지어진다 또는 was, were 붙여서 지어졌다가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이제 다른 동사로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감을 잘 잡으셔야 돼요. write, 쓰다, 글을 쓰다의 완료형은 written입니다. 과거형은 wrote 이고요. 썼다라는 과거형은 wrote고요. write의 완료형은 written이에요. 그러면 쓰다의 수동의 의미를 가지려면 쓰여진다가 되겠죠. 쓴다의 수동의 의미는 쓰여진다겠죠. 쓴다, 쓰여진다. 근데 형용사가 될 거니까, 수동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가 될 거니까 쓰여진이 될 겁니다. 쓰여진. 그리고 다시 쓰여진다가 될 거면 앞에 is나 are를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좀 감이 좀 오시나요? 예. use, 마지막으로 동사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use, 사용하다인데 use의 완료형은 used입니다. 그러면 동사의 완료형은 어떤 의미를 갖다고요? 수동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use는 사용한다고요. used 하면 완료형이 되면 수동의 의미를 갖는 거니까 수동의 의미가 되면 사용된다겠죠. 사용한다가 아니라 사용된다겠죠. 근데 사용된다의 형용사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사용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용된다라고 할 거면 앞에 is나 are를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용되었다라고 할 거면 앞에다가 was나 were 붙여줘야 was used 또는 were used가 되면서 사용되었다가 될 겁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교에서 말하는 수동태의 의미예요. 네. 이게 더 복잡하다고요? 아닙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굳이 수동태라는 문법 공식을 이해하지 않아도 수동의 의미를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eat, 먹다의 완료형은 eaten입니다. 그러면 먹다의 수동의 의미는 먹힌다가 되겠죠. 그런데 먹힌다의 형용사는 영어에서 먹힌다의 형용사는 먹힌이 될 거니까. 그래서 eat의 완료형 eaten 하면 eaten by a shark, 그러면 상어에 의해서 먹힌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우리 동사의 의미를 동사가 완료형이 되면 수동의 의미를 가지면서 형용사가 되겠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쉬워요, 영어를 이해하기가. 예를 들어서 break, 부수다의 완료형은 broken입니다. 그러면 부수다의 수동의 의미를 가져야 되니까 부서진다, 뭐 깨진다 이렇게 되겠죠. 깬다의 수동의 의미를 가져야 되니까 깨진다, 부서진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거기에 형용사의 형태를 가져야 되니까 부서진, 깨진, 망가진 이런 의미가 되겠구나. broken은 그런 의미가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됩니다. 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paint, 그림을 그리다죠. 그림을 그리다의 수동의 의미를 가져야 되니까 그려진다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려진다의 형용사 형태는 그려진이 되겠네요. 거기다가 또 is나 are를 붙이면 is painted, are painted 그러면 뭐 그려진다 또는 was나 were를 붙여서 was painted 또는 were painted 이라고 하면 그려졌다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벽화는, 아니면 이 그림, 이 초상화는 그려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초상화는 portrait니까 this portrait was painted, 그러면 이 초상화는 그려졌다가 될 거죠. 네. 그다음에 많은 건물들이 지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짓다는 build인데 수동의 의미를 가지게 되면, 완료형이 되면서 수동의 의미를 가지게 되면 built, 지어진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지어진다가 되면 is built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많은 건물들이 many buildings are built in this area, 이 지역에 많은 빌딩들이 지어진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사용된다 이런 말도 있겠죠. 그러면 많은 컴퓨터들이 사용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에서 많은 컴퓨터들이 사용된다. 그러면 many computers, 많은 컴퓨터들이 사용하다는 use고 사용된이라고 하려면 used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앞에다 is나 are를 붙이면 is used, are used 그러면 사용된다가 될 거니까 many computers are used in this school. 그러면 많은 컴퓨터들이 이 학교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수동태의 의미인데 앞에 비동사를 붙이고 완료형을 가져오고 뒤에다 by를 쓰는데 by가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또 암기를 잘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는 수동태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쓰잘데기 없는 얘기예요. 예, 쓰잘데기 없는 얘기입니다.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머리는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 가지고 있는 영어의 원래의 그 완료형이라는 의미는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보면요. 영어 동사에는 완료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완료형은 수동의 의미를 갖습니다. 수동의 의미를 가지면서 형용사예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build가 built가 되면 완료형 built가 되면 build, 짓다, built, 지어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어진이 지어진다가 될 거면 다시 앞에 비동사를 붙여서 is built 또는 are built라고 하면 지어진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수동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되게 의미가 명확하죠. 이제 공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굉장히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의 그 완료형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고요. 두 번째는 완료 시제라는 얘기인데 완료 시제는 우리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build, 짓다의 과거형 built가 있고요. 또 현재 완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현재 완료형 have built가 있습니다. 그러면 built와 have built는 어떻게 다르냐? 우리말로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우리말 자체에 완료형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었다예요. 예를 들어서 build의 과거형 built도 지었다지만 have built도 그냥 지었답니다. 두 개의 의미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냥 built를 쓰지 않고 have built라고 쓰는 경우에는 어떤 뉘앙스를 가집니다. 어떤 뉘앙스냐면 굉장히 중요해. 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이제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 굉장히 큰 빅 뉴스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라는 뉘앙스를 가질 때 have built를 쓰고요. 또 하나는 지었기 때문에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 라는 뉘앙스를 이제 미리 던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말로는 정확하게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있는 완료형, 영어 동사의 완료형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수동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다. 그래서 build의 완료형 built는 지어진이라는 형사의 의미를 쓰인다. 그래서 형용사는 형용사지만 또 수동의 의미를 갖는 거죠. 두 번째는 그냥 built라고 쓰지 않고 have built라고 쓰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큰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야 이건 뉴스야 라는 뉘앙스를 풍기거나 지었어 그래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라는 걸 미리 알려주는 뉘앙스를 갖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하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뭐 완료형 뭐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시제에서 한번 나오죠. 그 다음에 수동태에서 이 완료형이라는 걸 언급을 한번 합니다. 근데 영어를 이제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굳이 시제편에 들어가서 어렵게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배울 게 아니라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되고요. 또 수동태라는 뭐 거추장스러운 이제 문법 영어를 쓰지 않아도 동사의 완료형은 수동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다라는 것만 개념만 잘 알고 계시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언어, 영어가 굉장히 한국인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언어죠.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어휘적으로 이제 교집합이 전혀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배우기가 어려운데 불필요하게 영어를 이렇게 안 그래도 어려운 영어를 불필요하게 더 어렵게 만드는 쓸데없는 문법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이제 수동태라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수동태라는 문법을 이제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수동태라는 챕터가 있으면 그냥 찢어버리세요.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예. 굉장히 이제
원어민한테는 물어보세요. 수동태가 뭔지. 설명 못합니다. 그냥 완료형이라는 수동의 의미를 갖는 형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쓰고 있을 뿐이지 수동태라는 개념은 몰라요. 이 사람들도. 그 다음에 수동태에 대하면 다음엔 항상 by라는 전치사가 온다라는 것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누구에 의해서라는 의미가 있을 때만 by를 쓰는 거지 그 다음에는 by 안 써도 됩니다. 아까 예문을 들었던 것처럼 뭐 많은 컴퓨터들이 이 학교에서 사용된다라고 한다든지 쓰이고 있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 책은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할 때는 by를 안 쓰잖아요. 그냥 그 의미에 따라 적절하게 전치사를 써주면 되는 거지 뭐 by는 항상 쓰는 거고 by가 아닌 예외가 있다라는 답답해 죽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그리고 이렇게 수동태 설명하는 선생님들 보면 한마디 하고 싶어요. 가서 면상에다 대놓고 도대체 영어라는 언어를 고민을 한번 해보신 거냐고. 자기가 배운 대로 그대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뭐 제가 막 흥분하는데 네. 영어 고민해 봅시다 얘기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Hello.